뇌 건강을 손으로 알아보는 방법, 주목해야 할 신호. 치매, 특히 65세 이후에 발생하는 치매는 종종 서서히 나타나며 알아차리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뇌 기능 저하의 초기 징후가 우리의 손에서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30년 이상 노인 건강을 돌봐온 신경과 전문의입니다. 진료 과정에서 많은 환자들에게 공통적으로 발견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명확한 치매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그들은 종종 손가락에서 이상 증상을 경험했습니다. 많은 노인들은 손가락의 저림이나 힘 빠짐을 단순히 자연스러운 노화의 일부로 여기며 크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는 신경기능 저하의 초기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인식했을 때는 대부분의 환자들이 이미 효과적인 치료 시기를 놓친 상태였습니다.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은 우리의 손가락이 뇌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점입니다. 손가락의 이상은 신경세포의 퇴화를 나타낼 수 있으며 이를 무시하면 심각한 인지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저는 뇌 건강을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과 뇌 기능을 유지하고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유익한 습관들을 공유하겠습니다. 당신과 사랑하는 사람의 건강에 관심이 있다면 구독을 누르고 좋아요를 클릭하고 알림을 켜서 유익한 정보를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제가 지식을 계속 공유하며 건강한 사회를 지켜나가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첫 번째 신호, 손가락의 저림.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손끝이 자주 저리거나 무감각해지나요? 이유 없이 물건을 떨어뜨린 적이 있나요? 겉보기에는 사소해 보이는 이러한 증상들이 사실은 초기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제 경험에 따르면 치매를 앓고 있는 10명의 환자 중 7명이 기억력 저하 증상이 명확해지기 전에 손가락의 이상 증상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를 단순히 나이가 들어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여기며 말하는 속도가 느려지거나 친숙한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할 때까지 문제를 인식하지 못합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이유는 매우 분명합니다. 뇌와 손가락은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신체의 움직임을 조절하는 뇌의 운동 중추는 특히 손과 손가락의 섬세한 움직임을 중요시합니다. 우리의 손, 특히 손가락은 글쓰기, 단추 채우기, 작은 물건 잡기와 같은 정교한 작업을 수행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정확성을 요구하는 동작은 뇌의 신경세포가 원활하게 작동할 때 가능해집니다. 따라서 뇌의 작은 부분이라도 기능이 저하되면 그 증상은 손가락에서 가장 먼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손가락은 뇌 건강의 거울입니다. 손끝의 감각이 둔해지거나 떨리거나 정교한 동작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느낀다면 이는 뇌 건강에 대한 초기 경고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65세 이상의 치매 환자들 중 많은 이들이 손과 관련된 초기 증상을 경험했습니다.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손가락의 힘이 약해지거나 감각을 잃음, 물건을 잡을 때 가벼운 떨림이 발생함, 단추를 채우거나 신발끈을 묶는 등 섬세한 동작 수행이 어려워짐.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신호를 단순히 피로나 혈액순환 문제로 치부하고 지나칩니다. 하지만 사실 이는 뇌가 손을 통해 보내는 경고 신호입니다. 중요한 또 다른 이유, 손을 자주 사용하지 않으면 뇌가 빠르게 노화된다. 신문을 접거나 단추를 채우거나 글씨를 쓰는 것과 같은 작은 동작들은 미세하지만 이러한 활동들은 뇌를 자극하여 뇌를 항상 젊고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러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리모컨, 스마트폰, 자동문 우리는 점점 더 손가락을 정교하게 사용할 일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리모컨, 스마트폰, 자동문을 사용하면서 우리는 더 이상 손가락을 섬세하게 사용할 기회를 거의 잃어버렸습니다. 그 결과 뇌도 활발하게 활동하지 않게 됩니다. 아무리 걷거나 운동을 많이 하더라도 손을 올바르게 사용하지 않으면 뇌 역시 효율적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개인 건강 관리, 특히 정신 건강 관리에서는 이상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치매 현대 사회에서 점점 더 흔해지고 있으며 특히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는 인구에서 더욱 두드러지는데 초기 징후를 인식하는 것은 치료와 돌봄에서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섬세하지만 경고 가치가 높은 징후 중 하나는 손에서 나타나는 비정상적인 변화입니다. 우리의 손은 단순히 일상활동을 수행하는 도구일 뿐만 아니라 내 건강 상태를 명확하게 반영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손에서 이상 징후를 감지하기 시작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계속하기 전에 읽고 계신다면 댓글에 숫자 1을 남겨주세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집에서 간단하지만 매우 효과적인 몇 가지 테스트를 통해 손의 상태를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들은 뇌 기능의 이상을 조기에 인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건강을 보호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첫 번째 테스트부터 시작해 봅시다. 엄지손가락과 검지손가락의 협응력 테스트입니다. 두 손의 엄지손가락과 검지손가락을 서로 가까이 가져갔다가 떨어뜨리세요. 이 동작을 10초 동안 반복적으로 수행합니다. 이때 관찰하세요. 양손이 동일한 속도로 움직이고 있나요? 만약 한 손이 느리게 움직이거나 움직임에서 혼란을 겪는다면 이는 주목할 만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검지손가락이 엄지손가락에 닿기 어려워하거나 동작이 중간에 끊긴다면 이는 뇌에서 손가락으로 신호가 원활하게 전달되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테스트로 넘어갑니다. 교차 박수 테스트입니다. 이 테스트에서는 박수를 치되 약간의 복잡성을 추가합니다. 첫 번째는 오른손이 위, 다음은 왼손이 위로 번갈아 가며 박수를 칩니다. 리듬을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두 손의 순서를 올바르게 바꿔야 합니다. 만약 리듬을 유지하기 어려워하거나 동작에서 혼란을 겪는다면 이는 뇌의 전두엽, 프론틀 로브에서의 조절 능력이 저하되었을 수 있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전두엽은 기억뿐만 아니라 계획 수립 및 운동 조정 능력을 담당하는 부분이므로 이 테스트에서의 이상은 뇌 기능 저하와 관련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테스트 순서에 따른 손쥐기 및 펴기 테스트입니다. 먼저 주먹을 꽉 쥐었다가 손을 완전히 펴고 마지막으로 손바닥을 세워 멈춰를 나타내는 동작을 취합니다. 이 동작을 일정한 속도로 약 10회 반복합니다. 테스트 중 동작 순서를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거나 단계 사이에서 혼란을 겪거나 양손의 속도가 불균일하다면 이는 뇌에서의 운동 조정 및 제어 기능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테스트는 특별한 장비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몇 분밖에 걸리지 않지만 신경 건강, 특히 뇌의 미세 운동 조절 기능을 기본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조기에 이상 징후를 발견하는 것이 항상 신속하고 효과적인 개입의 열쇠임을 기억하세요. 모든 과제를 완료하셨나요? 완료하셨다면 완료라고 댓글로 알려주세요. 어떤 부분에서 어려움을 느끼거나 반응이 느려졌나요? 만약 그렇다면 이는 생활 습관을 조정할 때가 되었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뇌는 정기적으로 훈련받지 않으면 점차 기능이 저하되며 손은 뇌 상태를 반영하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손가락이 느려지거나 서툴러지기 시작한다면 이는 뇌가 자극을 필요로 한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희망은 있습니다. 지금부터 손을 능숙하게 사용하는 습관을 형성하면 뇌는 다시 명료함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하루에 손을 얼마나 자주 사용하시나요? 밥을 먹거나 TV를 켜거나 리모컨을 잡는 데만 사용하시나요? 만약 그렇다면 뇌가 지나치게 쉬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기술의 발전은 편리함을 가져다 주었지만 우리 손의 활동을 줄어들게 만들었습니다. 버튼 하나만 누르면 문이 열리고 음식이 데워지며 조명이 켜지고 스마트폰은 몇 번의 터치로 모든 것을 해결해 줍니다. 그러나 이러한 편리함은 뇌가 자극받을 기회를 점차 잃게 만듭니다. 손의 활동이 줄어들면 뇌 또한 서서히 기능이 저하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천천히 진행되기 때문에 알아차리기 어렵지만 시간이 지나면 반응이 느려지고 기억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너무 쉽게 증상이 나타날 때쯤이면 이미 너무 늦었을 수 있습니다. 이제 일상생활에서 손 사용과 관련된 위험한 습관들을 함께 확인해 봅시다. 무의식적으로 뇌를 약화시키는 습관들. 첫 번째 습관, 한 손만 사용하기. 텔레비전을 보거나 리모컨, 스마트폰, 컴퓨터 마우스를 사용할 때 보통 오른손만 사용하고 왼손은 거의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손의 유연성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뇌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뇌는 좌우 두 방구로 나뉘어 있으며 한쪽만 지속적으로 자극을 받으면 다른 쪽은 점차 활동이 감소하게 됩니다. 뇌를 균형 있게 활성화하려면 일상적인 활동에서 양손을 고르게 사용하는 습관을 시작하세요. 두 번째 습관, 촉각을 잃어버리기. 오늘날 우리는 손끝으로 뜨겁거나 차갑거나 거친 표면을 자연스럽게 느낄 기회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기술과 현대장치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촉각은 뇌를 깨우고 활동을 유지하는 중요한 자극 중 하나입니다. 손이 다양한 자극을 충분히 느끼지 못하면 뇌의 반응 능력도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습관, 손으로 글씨를 쓰지 않기. 마지막으로 손으로 글씨를 쓴 것이 언제였는지 기억하시나요? 디지털 시대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로 문자를 입력하는 것으로 전환했습니다. 그러나 손글씨는 단순한 기술을 넘어 뇌를 자극하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손글씨를 쓸 때는 각 글자를 생각하고
손가락을 제어하여 모양을 형성해야 합니다. 이것은 뇌의 명료함을 유지하는 데 탁월한 운동 중 하나입니다. 네 번째 습관, 단순하고 반복적인 손 움직임. 많은 사람들은 손을 리모컨을 누르거나 휴대폰 화면을 스크롤하거나 마우스를 클릭하는 단순한 동작에만 사용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반복적인 움직임은 뇌에 거의 자극을 주지 못합니다. 뇌는 다양하고 복잡한 자극을 좋아합니다. 손을 단조로운 동작에만 제한하면 신경 연결이 단순화되어 기억력과 사고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습관, 손을 사용하는 모든 활동을 제한하기. 셔츠 단추를 채우는 것이 번거로워 지퍼 달린 옷을 선호하시나요? 젓가락으로 음식을 집기 불편해서 항상 숟가락을 사용하시나요? 책을 읽는 대신 영상을 시청하는 것이 페이지를 넘기지 않아도 되어 편리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이렇게 손을 사용하는 활동을 회피하면 뇌 역시 점차 경직되고 유연성을 잃어갑니다. 함께 계속 보고 계시다면 숫자 1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부터 변화를 시작해야 합니다. 손을 사용하는 것은 단순한 일상 활동이 아니라 뇌를 항상 깨어있고 유연하게 유지하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이것은 과학적으로 입증된 결론입니다. 손이 섬세한 움직임으로 자극을 받을 때 뇌도 활성화되어 젊고 명료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손가락을 사용하는 습관을 통해 뇌 건강을 회복하고 보호할 수 있는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운동들을 안내하겠습니다. 손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데 중요한 3가지 요소. 뇌를 항상 깨어있게 하려면 단순히 손의 움직임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다음 3가지 중요한 요소를 기억하세요. 1. 섬세함. 동작은 가볍고 유연하며 각 손가락의 세밀한 조절이 요구되어야 합니다. 2. 다양성. 몇 가지 반복적인 동작에만 국한되지 말고 다양한 동작을 시도하고 손을 도전하게 하세요. 3. 규칙성. 자주 수행하여 일상적인 습관으로 만드세요. 아래는 집에서 바로 할 수 있는 간단한 운동들입니다. 첫 번째 운동, 손가락 스트레칭. 아침에 일어난 후 두 손을 깍지 끼고 머리 위로 부드럽게 올려 근육이 늘어나는 느낌을 느껴보세요. 그 후 손가락을 하나씩 천천히 펴고 다시 부드럽게 주먹을 쥐어보세요. 이 동작을 천천히, 꾸준히 10회 반복하세요. 이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방법은 혈액순환을 자극하고 손가락 끝의 감각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운동, 양손 사용 훈련. 일상적인 활동을 주로 사용하지 않는 손으로 시도해보세요. 예를 들어, 양치할 때 오른손잡이라면 왼손을 사용하고, 왼손잡이라면 오른손을 사용해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뇌가 적응하여 더욱 유연해집니다. 또한, 식사 준비 중 한 손으로 재료를 잡고 다른 손으로 자르거나 써는 연습을 해보세요. 양손을 함께 사용하는 것은 손재주를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양쪽 뇌의 활동을 자극합니다. 세 번째 운동, 손가락 리듬 동작. 엄지손가락을 검지에 먼저 닿게 한 후 중지, 약지, 새끼손가락 순으로 차례로 터치하세요. 그런 다음 반대로 새끼손가락부터 엄지까지 다시 터치합니다. 손가락이 정확하고 리듬감 있게 움직이도록 천천히 연습하세요. 익숙해지면 속도를 높여 손가락의 협응력과 민첩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운동, 손끝 감각 자극하기. 매일 시간을 내어 다양한 질감을 손끝으로 느껴보세요. 부드러운 비단, 거친 리넨, 따뜻한 물, 시원한 차가운 수건 등 다양한 질감에 접촉하면 뇌의 감각 영역이 자극되어 촉각 인식 능력이 향상됩니다. 하루에 약 5분 정도만 이 운동을 하면 충분하며 너무 오래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섯 번째 운동, 손으로 글쓰기 연습. 매일 조금씩 시간을 내어 손글씨를 써보세요. 간단한 단어 몇 개, 명언 한 줄, 또는 오늘의 날짜라도 좋습니다. 글을 쓰는 동안 뇌는 기억력과 손의 미세한 운동 능력을 결합하여 활발히 활동하게 됩니다. 작은 노트를 준비하여 손글씨를 쓰는 것을 일상 습관으로 만들어 보세요. 이것은 사고력을 훈련할 뿐만 아니라 집중력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섯 번째 운동, 손을 사용하는 취미 개발하기. 뜨개질, 자수, 종이 접기, 오리가미, 퍼즐 맞추기 또는 색칠하기와 같은 활동을 시도해보세요. 이러한 수공예 활동은 손가락의 정교한 협응을 요구하며 이를 통해 뇌가 더 유연하게 활동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손을 사용하는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은 뇌를 젊고 민첩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일상 습관 유지하기. 이러한 운동을 규칙적으로 수행하면 기억력, 집중력, 반응 속도가 자연스럽게 향상될 것입니다. 하루 5분이면 충분히 뇌를 활발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손이 움직일 때 뇌도 함께 자극을 받습니다. 어느 날 더 빠르고 명확하게 소통할 수 있고
기억력이 또렷해진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운동을 꾸준히 했음에도 기억력 감퇴나 집중력 저하 증상이 점점 심해진다면 주저하지 말고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세요. 필요한 경우 전문적인 도움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일상적인 활동 중 손이 보내는 중요한 경고 신호. 일상생활에서 손가락이 평소보다 덜 유연하다는 것을 느낀 적이 있나요? 특히 밤에 손끝이 저리거나 감각이 둔해지는 경험이 자주 발생하나요? 젓가락을 잡는 것이 어려워지거나 손끝의 감각이 둔해져서 휴대폰을 떨어뜨린 적이 있나요? 이러한 증상은 단순히 현대 생활의 피로나 스트레스로 인한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 이는 뇌가 보내는 초기 신호일 수 있으며 신경 건강에 대한 미묘하지만 중요한 경고일 수 있습니다. 손이 치매의 초기 징후를 가장 먼저 나타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완전히 과학적인 이유에 기반합니다. 손은 중추신경계, 특히 뇌로부터 지시와 피드백을 가장 빈번하게 받는 신체 부위 중 하나입니다. 뇌에서 손으로 연결된 신경들은 지속적으로 신호를 전달하여 움직임과 감각을 제어합니다. 따라서 뇌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할 때 초기 치매의 작은 이상 증상이라 하더라도 손에서 가장 먼저 반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장 흔히 경험하는 증상은 감각 이상입니다. 손가락 끝이 저리거나 익숙한 물체를 만질 때 민감도가 떨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화면을 터치할 때 이전보다 감각이 둔해지고 모든 동작이 부정확하고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운동 기능 장애 또한 우려할 만한 증상입니다. 이전에는 한 손으로 쉽게 단추를 채울 수 있었지만 이제는 두 손을 사용해도 이 단순한 작업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글씨체도 점점 변해 글자가 흔들리고 반듯하고 안정적이지 않게 됩니다. 식사 중 젓가락으로 음식을 집는 것도 도전이 되며 때로는 음식이 갑자기 떨어져 당혹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작은 변화들은 일상에서 발생하는 사소한 실수로 간과되기 쉽지만 실제로는 심각한 건강 문제의 초기 징후일 수 있습니다. 조기 발견을 위해 의사들은 종종 환자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합니다. 최근에 물건을 자주 떨어뜨리시나요? 손에 저리거나 감각을 잃은 느낌이 드시나요? 이렇게 간단해 보이는 질문들은 치매, 특히 파킨슨병과 관련된 증상을 조기에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종종 간과되는 또 다른 징후는 손의 가벼운 떨림입니다. 물잔을 들 때 손이 살짝 떨리거나 숟가락을 잡을 때 손이 이전처럼 안정적이지 않은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증상은 몸이 편안하고 스트레스가 없는 상태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증상은 많은 사람들이 일반적인 신경 문제로 오해할 수 있지만 실제로 이는 파킨슨형 치매의 초기 징후 중 하나로 위험하며 면밀한 관찰이 필요한 질환입니다. 또한 주의해야 할 다른 변화들도 있습니다. 손톱을 깎는 일이 점점 어려워지고 동작이 서툴러지며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혹은 리모컨, 스마트폰 또는 이전에는 쉽게 잡고 있던 물건들을 자주 떨어뜨리게 됩니다. 심지어 익숙했던 글씨 쓰기도 어려워지며 글씨체가 예전처럼 깔끔하지 않고 획이 떨리며 일관성을 잃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증상 중 하나라도 경험하고 있다면 이를 무시하지 마세요. 손의 작은 변화가 더 심각한 건강 문제의 초기 신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기 발견은 건강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미래의 삶의 질을 보호하는 데도 중요합니다. 만약 불안하거나 의심스럽다면 신경과 전문의를 찾아 상담하고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적시에 관심을 가지면 마음의 안정을 얻을 수 있으며 질환이 조용히 진행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병원에 언제 방문해야 하는지 주의해야 할 징후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자문합니다. 언제 병원에 가는 것이 적절할까? 사실 이 질문에 대한 완전히 정확한 답은 없습니다. 각 개인의 건강 상태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건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제때 관리하기 위해 주의해야 할 몇 가지 명확한 기준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기준, 손 증상이 비정상적으로 오래 지속될 때, 만약 손이 저리거나 감각을 잃거나 가벼운 떨림이 느껴지고 이러한 증상이 2주 이상 지속된다면 이는 더 심각한 문제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증상이 밤에 더 심해지거나 한 손이 다른 손보다 눈에 띄게 느려진다면 이를 단순히 피로나 일반적인 혈액순환 문제로 간과하지 말고 신경과 또는 정형외과 전문의를 찾아가 검사받아야 합니다. 두 번째 기준, 일상 활동이 어려워질 때, 젓가락 사용이 어렵거나 글씨 쓰기가 꺼려지고 단추를 채우는 것이 잘 되지 않는다면 이는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는 뇌가 손의 미세한 움직임을 제어하는 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서투름이 갑자기 발생하거나 점점 심해진다면 무시하지 말고 병원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세 번째 기준, 기억력과 언어 능력이 저하될 때, 손해 증상과 함께 단어를 기억하기 어렵거나 말하는 중 자주 멈추게 되거나 사고가 느려진다면 이는 뇌의 전두엽과 관련된 문제일 수 있습니다. 전두엽은 운동, 언어 및 사고를 담당하는 부위이기 때문에 손과 기억 관련 증상이 동시에 나타난다면 반드시 주의해야 하며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네 번째 기준, 표정과 감정 반응이 감소할 때, 당신 또는 가족이 당신의 얼굴이 무표정해지고 감정을 표현하기 어려워하거나 대화에서 반응이 느려졌다고 느낀다면 이는 초기 치매, 특히 뇌기능 저하의 징후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점진적으로 나타날 수 있으므로 초기 발견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 기준, 가족이나 친구가 먼저 변화를 알아챌 때, 때로는 본인은 변화를 느끼지 못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이를 쉽게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가족이 요즘 왜 그래? 전보다 반응이 느려진 것 같아 라고 자주 묻는다면 이는 인지 능력이나 손의 운동 조절 능력에 변화가 생겼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가족의 반응을 신뢰하고 필요할 때는 의사와 상담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렇다면 병원에 방문할 때는 어떤 절차로 진료를 받아야 할까요? 친애하는 여러분, 먼저 기억력이나 인지 능력과 관련된 이상 징후를 발견하신 경우 신뢰할 수 있는 병원의 신경과 또는 정신과를 방문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이곳에서 전문가들은 뇌기능 검사와 종합적인 인지평가를 진행할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의사는 뇌의 구조를 상세히 확인할 수 있는 MRI, 자기공명 영상 촬영을 권할 수 있습니다. 특히 MMSE, 간이 정신상태 검사와 같은 간단한 인지검사도 있으며 이는 약 10분 내외로 수행할 수 있고 치매 위험을 조기에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치매의 진행 속도가 질환의 종류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확한 진단이 매우 중요합니다. 조기 발견 및 치료는 뇌세포가 추가적으로 손상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미 발생한 손상을 완전히 회복할 수는 없지만 조기 치료는 현재 상태를 더 오래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받는다고 해서 즉시 치매 진단을 받는 것은 아니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이를 통해 자신의 건강 상태를 더 잘 이해하고 마음의 안정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를 용기 있게 마주하는 것이 미래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다음 부분에서는 꼭 기억하셔야 할 중요한 메시지를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자신의 두 손을 다시 한번 바라볼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이 종종 지나쳐버리는 작은 변화 뒤에는 주목할 만한 경고 신호가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손가락이 자주 저리거나 무감각할 때, 젓가락 사용이 어려워질 때, 글씨체가 흐트러지고 삐뚤어질 때, 이러한 증상들은 단순한 자연스러운 노화의 징후가 아니라 여러분의 뇌가 보내는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신호를 무시하고 상태가 심각해진 뒤에야 문제를 인식합니다. 이는 치매가 종종 조용히, 은밀히 나타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이 영상은 여러분이 그런 신호들을 너무 늦기 전에 인식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자신의 건강에 주의를 기울이시고 필요할 때는 의료 전문가의 도움을 주저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손가락은 신체에서 가장 정직한 부위로 뇌 건강 상태를 명확히 반영합니다. 뇌 기능이 저하되면 가장 먼저 손가락의 이상으로 그 신호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손의 작은 변화가 뇌 건강과 관련된 더 큰 문제의 경고 신호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충분히 뇌를 건강하게 관리하고 정신 건강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매일 최소 5분 동안 손가락 운동을 통해 신경세포 간의 연결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양손으로 글씨를 연습하기, 다양한 질감의 표면을 만져보기, 뇌를 자극하는 새로운 활동에 도전하기, 뇌 건강과 관련된 문제를 조기에 진단하는 것은 현명한 선택일 뿐만 아니라 자신의 건강을 직면하는 용기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뇌를 일찍부터 잘 관리할수록 여러분의 삶의 질은 더욱 향상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이는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큰 걸음을 내디딘 것입니다. 영상을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손의 작은 신호가 뇌 건강 상태를 반영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화면 아래 공유 버튼을 눌러 카카오톡 또는 다른 플랫폼을 통해 링크를 보내시면 됩니다. 채널을 구독하고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시면 이 메시지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어 내 건강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와 경험을 공유해 주세요.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격려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항상 기억하세요. 우리의 뇌는 손끝에서부터 나이를 먹고 다시 젊어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는 선택이 향후 10년 동안의 건강과 행복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건강과 평안을 기원합니다.